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1일이고요. 미국은 지금 1월 20일 밤이겠죠. 근데 몇 시간 전에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개인적으로 미국이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가 뭐 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치적인 큰 행사, 세레모니가 단지 정치적 의미만을 갖고 그 의미를 의미로서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정치적 행사들은 대부분이 문화예술적인 어떤 특히 이제 시각적이거나 사람들이 그걸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요소들을 되게 정교하게 구성해서 그런 행사들을 연출하고 또 그걸 재연하잖아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저께 미국의 워싱턴에서 있었던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는 게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사로 접한 것들, 특히 이제 뭐 새벽에 저는 인스타그램에 뉴욕타임즈를 이제 팔로잉 하니까 뉴욕타임스 기사들의 이 단편적인 인스타그램 피드가 올라와서 좀 봤는데, 흥미롭게도 이번 미 대통령 취임식은 되게 시각적인 부분들을, 특히 칼라를 잘 썼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녘에 그걸 보고 인스타그램에 뉴욕타임스 인스타그램을 좀 캡처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색의 정치학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답니다. 우선은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 기존의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졌던 배제와 분리 그리고 차별, 그다음에 미국의 특히 백인 남성 중산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세력화를 하고, 그 정치적 세력화를 자기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정치학적인 테크닉이 배제와 예외,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특권화하고 다른 쪽을 이렇게 이질적인 대상들로 이렇게 빼내는, 그렇게 해서 분리와 갈등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했다면, 그렇게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의 사회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어떻게 취임식의 이미지들이 컴포지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봤어요.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의미의 차원들하고 형식의 차원들, 그리고 조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들하고, 또 실용적이거나 실제적이거나 현실적인 차원들이 사실은 되게 복합화돼 있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섞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또 최근의 예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타임스의 지금 온라인을 보면 헤드라인을 되게 거창하게 뽑았는데요. Democracy has prevailed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세했다, 뭐 이미 민주주의가 이겼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적나라하게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1월 6 일에 그 일부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해서 말 그대로 미국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긍심과 또 역사적인 그 정신성을 스피리추얼리티를 박살내는 현장을 전 세계가 생중계하듯이 봤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 그대로 데모크라시 자체가 막 완전히 깨져나가는 어떤 상황들이 이를테면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하는 데서는 되게 중요한 대척점에서 던져야 되는 메시지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의 이 데모크라시 has prevailed라고 하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그간 그 데모크라시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하게 또 말 그대로 위협받고 있었다면 그 위협으로부터 최종적으로는 지금 새로운 행정부 미국 대통령 그의 등장과 더불어서 더 강하게 결국은 다시 민주주의야말로 다른 어떤 정치적이거나 뭐 아니면 이해타산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치이고 지켜내야 되고 그것이 강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데모크라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철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많은 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시각적인 부분, 더 비주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취임식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색을 굉장히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그 조 바이든과 그 부인이 입고 있는 옷부터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소위 그 의례의 가장 전형적인 색깔 있잖아요. 블랙. 블랙 코트와 뭐 정장을 입었지만 그 부인은 푸른색 그 파란색의 더 밝은 파란색의 코트를 입어서 되게 이렇게 선명한 그 말 그대로 무채색과 또 그 밝은 색으로서의 그 희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의상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되게 지금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에서 제일 사실 조 바이든만큼이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이 부통령이잖아요. 뭐 그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미 역사상 가장 그 높이 올라간 정치적 그 세력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카멜라 해리스. 근데 어떤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높이 올라간 거냐면 어 블랙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미국인, 흑인 미국인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죠? 그 미국인인데 백인이 아니라 흑인인 그리고 그 사우스 에이시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가 사우스 에이시안인데 그런 계통의 그 혈통으로서 그리고 흑인 여성으로서 미 정치권에서 가장 높은 차원까지 올라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부통령이니까 그 지위로 보면은 대통령 다음으로서 세컨드 하이스트 오피스라고 돼 있던데 이런 차원에서 이 카멜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그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하고 흥미로운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근데 이 그 카멜라 같은 경우는 보라색을 입었더라고요. 보라색 정장 내부와 그 외투까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든의 부인의 코트 색깔, 그다음에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코트 색깔, 그리고 그 선서를 하거나 시를 읽은 가장 젊은 여성 시인이 나와서 또 시를 하나 이 취임식에서 그 읊었는데 그 흑인 여성, 젊은 여성의 그 외투와 모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노란색과 붉은 아름다운 붉은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각각의 주체들이
단지 뭐 인종이라든가 뭐 피부색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성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각의 그 사람들이 그 입은 옷을 통해서 이 행정부 내지는 새로운 그 대통령의 그 정치가 미국 사회가 내지는 좀 더 넓게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게 통합과 또 다양성과 그리고 각각의 주체들이 자유롭고 또 독립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거를 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inauguration 취임식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이 사진을 계속 지금 저도 이렇게 제 컴퓨터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어, 여러분이 뉴욕타임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진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뭐죠? 미 성조기가 그 수총장이 사람은 이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1월 6일에 그 국회의사당이 테러당한 상황이 있어서 이 워싱턴의 취임식이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보안이라든가 안전 문제에서 가장 그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피플이 들어오지 않는 취임식이었고 대신에 이제 그 공간을 국회의사당 앞에 그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워싱턴의 경우는 국회의사당과 링컨 센터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거기 우리나라 저기 6.25 참전용사 기념 그 조형도 돼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루어진 이 대형 그 세레모니가 사람들은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그런 뭐 성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조형화 시켜가지고 시각화 시켜서 이렇게 통합과 그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걸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 photo from an inauguration day like no other.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취임식이었다. 그리고 그거의 사진을 지금 이제 계속 자기네 그 웹사이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슬라이드 쇼로 보면 뭐 그 조 바이든과 그다음에 그 카멜라와 부통령과 그리고 또 그 여러 내각에 있는 그 부처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 국회의사당 계단 위에서 서 있거나 집무실에 앉아 있거나 성조기가 펄럭이거나 같이 걸어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백악관 뒤쪽에 그 축포가 터지는 이런 사진들도 있는데 이 사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슈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시각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 우리의 그런 사고 내지는 이게 이제 성공한다면 사실 미국이 되게 분열돼 있는 그 상황들을 이런 시각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역할을 해준다면 점점 미국 사회는 그런 그 상처, 분열된 어떤 그 주체들의 갈등 관계 같은 것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각적인 것 내지는 이미지의 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 취임식이 되게 그 10분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거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한국의 정치권과 또 행정부, 내각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제 그 예술, 문화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그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사실 그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셨다면
10월에 제가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그 발표한 논문들을 여러분한테 읽어 드리는 "논문을 읽어 봅시다." 이런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대체로 보면 학회에 논문을 투고한다는 걸 뭐 여러분 석박사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특히 다 잘 아시겠지만 학회에 학술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학술 대회에 논문을 발표를 할 수 있고 발표를 뭐 초청을 받아서든 아니면 자기가 뭐 지원을 해서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논문들을 이제 투고를 하는 거예요, 학술지에다가. 그 학회 학술지에다가. 뭐 다른 데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투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게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인제 심사의 결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논문을 지금 이제 작업을 해서 냈는데 제 논문에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트위터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 논문의 주제는 포스트 온라인 조건이랑 그다음에 매체들과 그리고 소위 이 그 퍼포머티비티 수행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였는데 거기서 인제 그 트럼프의 그 트위터 정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인 지점들 그거는 개인의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트위터 같은 SNS가 그 어느 순간에 가장 중차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국가적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세계사적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할 만한 어떤 논의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막 그 오염됐단 말이에요. 인제 그런 지점들을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최종 논문에다는 그 논문을 쓸 때는 트럼프와 그 소위 그 조 바이든이 인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종 논문을 쓰는 지금 시점은 그 선거의 결과가 나왔고 새로운 대통령이 그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트위터가 이 트럼프의 그 공식 계정을 영구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1월 6 일에 있었던 그 국회의사당 그 테러에 트럼프가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그 마치 그 자기 지지자들을 그 자극하는 뭐 이런 식의 트윗을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쓰면서도 "당신들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위대들은 더 많이 자극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회의사당이 침략당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트위터가 그 트위터 회사가 이 리얼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계정을 영구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했던 그 수년 동안 했던 그 트위터 정치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제 최종 논문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썼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논문이 어 동시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은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그게 어쩌면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가 가진 좀 미약하지만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해겔은 아카데미들은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항상 그 해질녘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인제 대부분의 그 후대 연구자들은 성찰의 문제 그러니까 현실적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학자들이나 지식인은 발언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들 사건들로부터 인식론적 거리들을 둘 수 있게 된 성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 발언한다. 그게 인제 부엉이가 나는 올빼미가 나는 것 같은 시점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인제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
그런 어떤 시차들이 가진,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들이 가진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예를 최소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항상 어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할 수 있다면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그 세계 문제, 세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판단과 또 그 한 심지어 국가와 그 국가가 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시점쯤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